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입니다. 지난 액티바이즈 영상 후속편으로 카페인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타민 B군 복합제에 부가적으로 함유된 카페인, 액티바이즈에 포함된 카페인은 브라질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과라나 열매 추출물입니다. 이 과라나 열매에 포함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과라나에 포함된 크산티륨, 이 성분이 뇌세포의 기능을 잘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또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 그리고 천연 자양강장제로 불린다는데, 자양강장제가 뭐예요? 인체에 영양을 좋게 해서 체력을 올려주는 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섭취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는 과일은 과라나뿐이에요. 그런데 카페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커피 카페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는 각성제, 커피는 좋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식품에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카페인을 보면 카페인에도 비결합 카페인과 결합 카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에 속하고요. 액티바이즈 속에 포함된 카페인은 결합 카페인에 속합니다. 그럼 비결합은 뭐고 결합은 뭔가 하면 분자 구조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피 카페인은 원래 항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이런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합니다. 커피 외에도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바카스, 이런 데도 들어있는 게 카페인인데, 카페인을 이해하려면 아데노신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데노신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원 구성 요소고요. 이 체내의 세포는 아데노신을 생성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뇌에서도 아데노신이 생성되는데, 특히 뇌의 각성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거든요. 깨어있는 동안 뇌활동 ATP가 소모되면서 아데노신 농도가 올라가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아데노신 농도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뇌에서 생성된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소용체와 결합하면 신경세포의 활동을 느리게 하고, 그래서 졸리게 되고 둔화되는 거예요. 이 수면을 유도하는 게 아데노신 수용체거든요. 아데노신이 뇌하고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카페인이 바로 이 아데노신 화학 구조가 비슷해요, 서로. 그래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신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대신 결합해서 아데노신 역할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결합으로 인해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졸음도 방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커피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한 화학 구조의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랑 자꾸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하네?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야 균형이 맞겠네. 우리 몸은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항상성이고요. 결합하면 계속 각성되니까 릴렉스 시켜야 균형이 맞다고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순간 반짝 각성되고, 그러니까 계속 피곤하게 되고, 그렇게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중독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카페인은 모두 신경 전달 세포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내 몸에 나의 생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마라.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액티바이즈의 카페인, 이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은 커피, 콜라 같은 카페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과라나 추출물에 함유된 카페인은 천연, 결합 카페인이라는 거예요. 녹차도 결합 카페인이거든요. 카테킨하고 결합된 형태고요. 과라나 카페인은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하고 결합된 형태예요. 이미 결합된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데노신 수용체랑 결합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르몬, 항생제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화학 구조가 비슷한 호르몬의 역할, 가짜 호르몬들이 역할을 하는 거. 제가 지난 리스토레이트 영상에 중금속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화학 구조의 영양소의 행세를 하는 가짜 미네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가짜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합과 비결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합 카페인, 비결합 카페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통틀어서 비결합 카페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이나 어린이에게 주의하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피나 콜라, 에너지 드링크 같은 데 포함된 이 비결합 카페인은 섭취하고 나서 카페인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져요. 빠르긴 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훅 떨어지죠.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흡수가 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뇌세포 같은 데 손상을 줄 수도 있지만 액티바이즈의 결합 카페인은 카페인 농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지속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라나에 포함된 결합 카페인은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체중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늘리시면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할 때 또 근육의 글리코겐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나 이 격한 운동을 할 때도 중간에 체력이 고갈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유럽의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즐겨서 섭취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 유명 운동선수들도 많이들 드시는데 허재 삼부자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종종 나와요. PM 섭취하는 장면이. 이 운동선수들은 먹는 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면 안전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들을 접해요. 여러 가지 음료수들, 차 종류에 카페인이 함유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모르니까 편하게 드시는 거라고 봐야죠. 원두커피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이 100에서 200mg 정도.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 보통 60mg 정도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에너지 드링크 달고 사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칼슘 함량, 아연 함량, 건강 음료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정말 쓰이지 못하는 양이 함유되어져 있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탕 덩어리에 카페인 함유 음료수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많이 마신다 하면 에너지 드링크 부작용을 찾아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액티바이즈는 어떨까요? 액티바이즈에 같이 들어있는 스푼으로 한 스푼 기준 10mg 정도고요. 세 스푼이면 30mg이죠. 에너지 드링크나 콜라, 사이다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액티바이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비타민이라는 거.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기 때문에 중독성은 없다는 거. 도핑 테스트를 다 거쳐서
검증까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에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괜찮냐? 아이들한테 먹여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소비자분도 임신을 하셔서 뭐 파워하고 액티바이저를 꾸준히 드신 분이 계시는데,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도 잘 커서 뭐 벌써 두 돌이 됐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도 5살 때부터 지금 8살인데 액티바이즈를 6스푼까지 3-4개월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했는데 뭐 오히려 비염도 없어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액티바이즈의 플러시 현상이나 카페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과 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노란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변으로 다 나와 버려서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까워서 못 먹겠다.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소변색이 약간 형광색이 섞인 노란색으로 나온 이유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2, 이 리보플라빈 때문인데요. 바카스나 비타오백 같은 비타민 음료에도 B군이 들어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함량을 먹어도 대부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작용을 하고 남은 성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포들이 비타민을 잘 이용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체내에 남기지 않고 소변으로 잘 배출까지 끝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비타민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변색이 그대로다. 뭐 그럼 내가 먹는 비타민의 성분이 부족하지 않나를 의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을 먹고 노란 소변을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액티바이즈 카페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이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일부의 사람들은 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다 똑같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소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서도 상담하면서 섭취 방법이나 양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제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사업에 관한 문의,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